안녕하세요.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금융 후진국인 대한민국의 다양한 금융 실수들을 오직 돈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해 드릴까 합니다. 돈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남자, 돈과 인생을 연구하는 남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꼭 들었어야 할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남자,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남자, 돈 넣는 TV의 천주영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파생상품 가입자들이 8천억 이상의 엄청난 금액을 손실을 보게 된 사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은행을 주 거래처로 삼고 있는 노령층 자산가분들과 퇴직자금, 평생저축자금 등을 DLF와 DLS라는 미국과 유럽 금리 연동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였다가 원금을 거의 전부 다 날리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이라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으로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증권사나 은행을 통하여 ELS라는 주가지수 연계형 수익증권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은 사례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국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으려고 청산 마지막 날에 수천억을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급락을 시켜서 투자자의 일부만 원금만을 겨우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엄청난 손실로 투자를 마감한 사례였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돈 넣는 TV는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금융기관이 하는 일과 수익 구조와 신뢰성에 대한 부분과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특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세상의 그 어떤 투자든 보장상품이든 원금을 손해를 볼 수가 있음을 먼저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 자체를 투자자들이 아예 모른다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돈만 아는 남자 천주영은 오늘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투자 상품이든 부동산 투자든 반드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아시고선 투자를 하셔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할 때에 은행이든 증권사든 자산운용자든 신탁사든 보험사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을 믿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원금 보장이니 수익성이 좋다느니 안전하다느니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세상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손바닥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손등도 있는 것이 모든 투자든 저축이든 보장이든 반드시 이익의 반대급부인 손실과 위험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금융지식 능력이 아주 후진적이라는 것이 자꾸만 쏟고 후회하고 이번처럼 원금 전부를 날리는 사태까지 초래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아셔야만 합니다. 특히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주가는 별로 없이 욕심은 많고 빨리빨리 성향의 우리 국민 성향상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자초하였음도 아셔야만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땅은 도망가지 않는다,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는 부동산 투자를 국민 75%가 부동산 투자에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의 행태라 할 것입니다. 자산 구성비가 부동산에 집중이 된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금융사고력 수준을 너무도 잘 알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면 할수록 전능한 금융지식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가 가장 무식한 투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투자에 따른 다양한 파생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은행에서 권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였다가 또다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금융투자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은 금융선진국가에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 주식투자이고 다음이 은행 예적금이고 최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몰빵하는 국민 투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의 노령화의 속도에 따른 엄청난 위험 인자로 각각의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부담으로 다가올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신중히 판단하셔서 반드시 부동산 투자 보유 비중을 줄이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돈노는TV 35강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내용을 보시면 추천 후에 최소한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도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음을 아셔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제가 추천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하나같이 주식이 내릴 때 외국인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가벼움으로 당하고 금융 지식이 없어서 당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 없음으로 당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돈논논TV는 반드시 누구든지 보셔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재테크 투자 방송입니다. 오늘 돈논논TV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금융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한번 다져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위험하지 않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익성이 아니라 안정성을 고려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의 제1 핵심 고려 요소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수익이란 위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스스로 얻을 기회이거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에 DLS 증권회사 판매분이고요. DLF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입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손실 사태의 출발점은 첫 번째로 이것이 우리가 만든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금융 상품을 만들 줄 아는 인력도 없으며 금융 기술도 지식도 전혀 없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조직도 금융 시스템도 금융 구조도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품을 외국 금융회사에서 이미 만든 상품을 증권사가 전문적인 해외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능력과 지식이 없이 흉내내어서 모 증권사가 만들어 놓고선 이를 각 증권사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갖고 와서는 수수료를 받고서 판매한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비 지식이 전혀 없었으며 위험 분석도 하지 않았으며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이 본떠 갖고 만들어서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함을 통하여 이러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투자상품의 판매 구조가 문제입니다. 모든 금융사들은 앞다퉈서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판매하기에 급급한 실적 위주의 시스템적인 한계와 저급한 금융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발판 삼아서 안전책과 함께 판매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블랙시트나 미중 무역 분쟁 발생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급격한 금리 인하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과 손절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오직 판매 수수료와 실적 올리기만 급급해서 앞뒤 안 가리고 판매에만 열을 올렸고 위험 해소에 대한 그 어떤 대비책도 준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 인지 판매 구조입니다. 이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에 대하여 창구 판매 담당자들은 이익과 위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영업 현장에서 오직 평소에 자주 오거나 예금 또는 적금을 꾸준히 하는 고액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평소 안다는 이유로 이러한 상품을 소개를 하고 투자자들은 거대한 은행에 대한 막역한 신뢰만을 갖고서 무턱대고 앞뒤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이러한 기회를 수차례 제공을 받다 보면 스스로 신뢰성이 생겼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재구매 형식의 투자를 진행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권유 시스템적인 전문성 결여와 위험 해소 방법의 낙후성이 부른 참사가 바로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빨리빨리의 국민성이 부른 참사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최소한의 손절이라도 해서 다음 기회를 보아야만 할 것이었으나 투자자들은 담당자의 괜찮다라는 말만 믿고선 손절의 기회조차도 놓쳐버렸다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얼마나 후진성을 갖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참사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돈이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남은 여생의 노후 자금이었을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자녀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지식 산업의 낙후성은 반복해서 이러한 참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그동안 한국 금융사에서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상이 되었었으며 하루아침에 투자 잘못했다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다 날리고선 알거지가 된 사례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의식 결여가 부른 참사입니다.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상당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엔 판매한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를 찾아가서 의뢰하거나 상담하기에 앞서서 판단은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지식이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투자를 진행할 때 먼저 이익의 폭과 손실의 폭을 결정을 지은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수익과 위험을 최소한 1대1의 비율로는 염두에 두고선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의 이익을 생각하고서 투자를 하셨다면 손실이 3천만 원이 났다면 즉시 정리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금융지식의 낙후로 인하여 금융투자에 대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99% 상대의 탓으로 돌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법원의 소송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명인 것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보는 것입니다. 온갖 인맥과 학맥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불행을 동조받으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바로 이것이 금융후진성이고 낙후성을 가진 국민들의 전형적인 성향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자신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돈노노TV임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꼭 아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이용하거나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물어봐 주시면 거기에 대하여 성실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속 시원한 안내를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될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은투자나 또는 금투자, 주식투자, 펀드투자,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보험상품, 대출 등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돈노노TV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얻으신다면 여러 시청자분들은 인생에서 커다란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투자의 결정도 자신이, 책임도 자신이 진다는 것을 꼭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번 DLS나 DLF 투자 사태처럼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을 하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으나 이것을 갖고선 거대한 금융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괜한 시간 낭비일 뿐이며 이미 그들은 여러분들이 도장 찍은 그 약관에 동의한 깨알 같은 글자 속에 자신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적인 술수로 그 책임을 수도 없이 면피할 수 있음을 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투자자인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고 그냥 권하는 은행 지점장이나 차장이나 창구 담당자나 증권사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라고 명함으로 주는 자산관리 회사의 직원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거대한 금융기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거간일 뿐임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소개자이며 그냥 수수료나 받아먹는 거대한 판매자 집단일 뿐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은행을 갔더니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면서 지점장실로 들어오라며 한 잔의 차를 얻어 마시고선 이러한 투자를 하셔서 3억을 날렸다면 그 차 한 잔의 가격은 3억짜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결정과 경우가 대부분 현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모릅니다. 자신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모르고 집단 항의니 심지어 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며 결국 더 큰 손해와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투자 시에 날인한 투자 약정서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동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을 보호할 엄청난 법적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괜한 시간과 돈 낭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원망과 상대에 대한 질책으로 자신만 병이 들거나 암이 걸리거나 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내 탓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선 언급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정신운동은
바로 우리 각자가 내 탓으로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확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정승판서도 자기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탓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선 항상 안정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모든 투자를 하셔야만 함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후회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함은 그 어떤 덕목에도 앞선다 할 것입니다. 돈오는TV 시청자 여러분, 지나치게 금융기관을 신뢰하셔서는 안 됩니다. 금융상품을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배우실 것은 모든 금융기관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들은 여러분을 건별로 동지로 이용을 해서 그들의 이익을 키우는 기관일 뿐임을 명심하시고선 항상 자신의 탓을 먼저 생각하시고선 신중함과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 생활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이 되었던 암보험 계약자들에게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선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라든지 모 증권사가 주가 연계형 수익증권 ELS를 낙인을 위하여 주가를 마지막 날 의도적으로 급락을 시킨 사례라든지 등등 자신들의 이익이 고객의 이익보다 작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가차없이 그 어떤 짓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의 탓임을 아는 신중함과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실체를 제대로 아시고서 이러한 투자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돈돈돈TV를 꾸준히 시청하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투자 실패 사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유전되는 경제적인 사이클임을 명심하시고선 반드시 알리고 주지시키시기를 또한 바라며 보다 더 앞으로 행복한 경제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남자, 말하는 모든 것이 돈이 되는 남자,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남자 돈돈돈TV의 천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